Look, this is the photo I had taken in Mars. 과거의 시간여행 체험을 카메라 앞에서 털어놓는 여성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동유럽 조지아 출신의 여성 시간 여행자는 서기 3812년의 세계에서 화성 여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촬영한 화성 사진까지 처음 공개한 것이다. 영국인 물리학 교수와의 만남, 나사와 스페이스X사를 필두로 인류의 화성 이주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말 미래의 인류는 화성에 진출하고 있는가? 이번에 등장한 여성 시간 여행자에 의하면 서기 3812년의 미래는 마치 해외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화성 여행이 주요 관광이 되어 있다고 한다. 공개된 동영상은 스스로를 마리라고 자칭하는 여성 시간 여행자가 과거의 시간 여행 체험을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훨씬 미래의 세계는 도대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동유럽 조지아 흑해에 접한 코브레티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마리는 비치 리조트로 인기 있는 이곳에서 그녀의 집은 소유하는 2개의 코티지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한다. 가업을 돕고 여행 가이드 같은 것도 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20세의 나이에 벤자민 프랭클린 교수라고 하는 60세의 영국인 남성이 머무는 것으로부터 그녀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된다. 그는 물리학자로 이 지역에서 개최된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원래 물리에 관심이 있던 그녀는 교수와 몇 번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그녀의 한결같은 관심사는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은닉된 기술, 특히 타임머신에 대해서였다. 마리가 이 말을 하자 교수는 기뻐하고 실험실 조수가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던 것이다. 놀란 그녀였지만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10일 후에는 런던에 있는 교수의 실험실로 동행하게 된 것이다. 실제하는 타임머신을 보게 되다. 중세의 선과 같은 교수의 집에 초대되어 지하실로 안내된 그녀는 거기에서 타임머신을 보았다. 지하실의 넓은 방에 있는 금속 의자가 타임머신으로 케이블로 발전기와 같은 기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버튼이 많이 붙은 리모컨 장치로 작동한다고 한다. 교수는 이 타임머신으로 45세기의 세계로 몇 번이나 갔다 왔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넓은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안에는 죽은 동물을 소생시킨다는 소생실험도 행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교수의 실험실에서 조수로 일하게 된 말이지만 2년이 지나려 하고 있었던 때 교수는 그녀에게 어떤 임무를 말한다. 그것은 3800년의 세계의 시간여행을 하고 화성여행을 해서 화성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3800년 세계에는 숀이라는 교수의 친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리는 첫 시간여행 체험을 하게 된다. 해외여행처럼 화성 관광을 즐기다. 시간여행에 가는 길은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이라고 한다. 위자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전기 충격처럼 덮친다는 것이다. 여하튼 방문한 3812년의 세계는 오늘의 우리 사회와는 하나부터 10까지 다른 광경이었다고 한다. 근처에는 거대한 빌딩이 늘어서 높이가 1km에 달하고 있었다. 모든 이동은 크고 작은 항공기로 이루어지고 지상에는 차가 전혀 달리고 있지 않다. 하늘은 녹색이지만 이것은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적인 가스가 뿌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각지에서 로켓이나 우주선이 자주 대기권을 출입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는 인간과 같은 정도의 수의 로봇이 근처를 걷고 있다. 로봇의 몸은 금속이지만 얼굴과 손은 실리콘과 같은 소재로 되어 있어 표정이 자유자재로 변화한다. 입을 열어 인간처럼 말하고 웃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는 것 듣는 것 전부의 관심이 무궁무진한 미래의 길을 걷고 구경하고 있던 마리에게 남자가 다가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 남자야말로 교수의 친구인 숀이었다. 숀에 이끌려 승용차와 같은 자가용 항공기에 실려 우주선이 출발하는 공항으로 향하여 드디어 화성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화성에는 이미 중국인이 운영하는 도시가 있고 많은 중국인이 거주하고 일하고 있다고 한다. 화성에서 매우 가치 있는 광물 자원이 발견되어 그 채굴이 일대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권은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채굴 사업에 참여하는 중국인이 아닌 여행자로 화성을 방문하게 되어 있다. 바로 시가형 UFO 같은 큰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향했던 마리들이었지만 흥미로운 것은 4시간의 비행 시간에서 실제로는 9개월이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 광속을 넘은 이동으로 시공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일까? 도착한 화성의 땅에 보이는 것은 사막으로 이미 많은 건물이 즐비했다. 마리는 교수의 요청에 따라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중 1장을 이번에 카메라를 향해 공개한 것이다.
놀랍게도 화성에는 파충류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산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가니의 우주복을 입고 화성 관광을 한 마리들은 광물의 채굴현장도 견학했다. 멀리서는 인간 작업자로 생각된 그림자는 잘 보면 전부 로봇이었다고 한다. 동물원의 동물은 모두 외계 생물. 2시간 정도의 화성 관광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큐는 여행의 추억으로 동물원에 데려가 주었다. 무려 거기에 동물들은 모두 외계에서 들어온 생물로 모두가 지금까지 전혀 본 적이 없는 동물들이었다는 것이다. 큐는 그 밖에도 이 시대의 것을 몇 가지 마리에게 해설해 주었다고 한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손목시계형 장비를 장착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해 텔레파시처럼 언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뇌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지와 영상은 디스플레이와 화면에 표시할 필요는 없고 뇌에 직접 인식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아직도 이 시대에 대해 알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갑자기 전류의 자극을 느끼고 의식을 잃고 깨어나 보니 교수의 실험실이었다. 교수에게 화성의 사진을 건네고 이번에 흥분의 경험을 말했던 말이었지만 그 후 교수는 어시스턴트 계약 중단을 선언하고 마리는 교수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의 체험 고백이 이걸로 끝인가 여부와 그 밖에도 화성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자세한 것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